아무리 중요해도 저희의 일상은 쭉 계속돼야 되는데요. 사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누구한테 어디에도 물어보기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맨틱한 상황에 놓일 때, 상황이 로맨틱해질 때인데요. 슬기 엄마님 혹시 환자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주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면은 많은 우리의 호르몬, 특히 성호르몬이 억제되기 때문에 이제 성욕은 기본적으로 좀 감퇴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질문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인데 계속 항암 치료를 하는 거예요. 항암 치료했다가 또 호르몬 치료했다가 조금 쉬었다가 그래서 치료 기간이 아주 깁니다. 네. 기대 여명이 기니까 전이가 됐어도 그래서 치료 기간이 뭐 3년, 4년, 5년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네. 이제 환자는 40대 후반, 남편은 50대 초반. 그래서 남편도 처음에는 그냥 치료 이렇게 집중하다가 사실은 남편도 남편의 이제 일상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성관계를 요구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나는 별로 이렇게 욕구가 느껴지지 않는데 남편은 남편 나름으로의 또 그런 욕구가 있고 또 이게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관계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환자가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결국에 이거 다 항암 치료하면서 있는 백혈구의 문제인데 백혈구가 어느 정도 유지될 때는 괜찮다. 하지만 백혈구가 떨어져 있는 기간은 당신의 항암제는 항암 치료 오늘 하면 한 10일 정도 지나면 백혈구가 많이 떨어지는 기간이니 그때 한 3, 4일을 피해서 하면은 좋겠다. 왜냐면 이제 점막이 아주 예민해져 있는데 쓸려서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를 피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의사의 그냥 의학적인 답변이지만 환자들은 사실 단지 그 대답도 듣고 싶은 면이 있어도 또 다른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언제 이렇게 치료하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남편은 나한테 자꾸 이렇게 부부 관계를 요구하고 그럼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가? 그쵸. 나는 지금 사냐 죽냐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부부관계를 요구하는데 또 그렇게 막 맨날 거절할 수도 없고 항암 치료 때문에 많은 호르몬들이 억제되면 그런 분비물들도 잘 안 나와서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질이 건조해지고 점막도 건조해지고 그래서 제가 참 놀란 거는 이런 거를 의사로서 그래 그럼 건조해지지 말라고 바르는 크림 같은 거 처방해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는 그럴 때 처방할 수 있는 크림의 종류가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처방해 주시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가짓수도 제한적인데 제가 이제 외국에 병원에 갔다가 알게 된 거는 성의학이라고 해서 섹슈얼 메디신이라고 하면서 이런 바르는 좋은 크림들 또 윤활제 이런 거 많이 있고 비단 암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서 다른 병에서도 이런 기능에 장애가 좀 오면 도와주는 그런 약이나 그런 시술이나 지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도 없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도 환자를 보지만 별로 교육받은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방암 봤을 때는 유방암 환자들의 특징 때문에 호르몬이 너무 억제되니까 그러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돕기 위해 많은 걸 고민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 또 선배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니 환자가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하시냐 하면은 남자 선생님들은 나는 유방암 환자 30년 동안 봤어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말 못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요즘엔 또 대장암 환자를 보고 있는데 대장암의 남자 환자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이 대장 쪽에 특히 직장 쪽에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하면 사실 발기도 잘 안 되고 사정도 잘 안 되고 수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항암제 때문에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말 안 해요. 한 번도 질문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좀 서로 치료자 환자 간의 성이 다르니까 어색해서 몸 물어보시고 그럴 것 같은데 아마 자기를 수술해준 남자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의사들이나 의료 시스템에서 아주 취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치료가 끝나면 다 좋아져요, 되게. 많은 기능들은 대개는
1년 안에 많은 게 좋아진다고 되어 있어서 괜찮습니다. 환자들이 말 안 하고 있다가도 스스로 알아서 잘 좋아지는데요. 전이성 환자들, 특히 사기 환자들은 이게 치료 기간, 요즘 좋은 약이 많이 나오니까 치료 기간이 점점 길어지죠. 사기니까 완치는 안 되는데 살아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 살아있는 동안 삶의 질이 잘 유지되는 거 필요한데,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잘 자는 것도 중요하고 피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사실 이런 성에 대한 부분도 아주 기본 욕구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너무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애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충분히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이나 이벤트를 만들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또 뭐 약제, 그런 어떤 상담,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얘기를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또 이게 병이 다 하루아침에 끝나는 병이 아니니까, 우리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저녁은 뭐 먹지? 하는 것처럼 우리 부부관계는 또 어떻게 하면은 꼭 그런 성적인 그 관계, 직접적인 성적인 관계가 아니어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데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